이번 시간은 셀트론이 지난 11월 27일에 이제 홍콩에서 진행했던 기업 설명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 또 CDMO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 진펜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같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셀트론의 어떤 시각을, 지금 전망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론이 매우 이제 매력적인 가격권에 있죠. 시총 밸류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신 내지는 전략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로 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메인이죠. 예, 뿌리가 되는 어떤 그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셀트론의 역사를 짚어봤으니까 아시죠. 예, CMO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진출해서 처음으로 이 시장을 열었죠. 그래서 유방암 치료조 관련해서 당시 한국에서는 1년 약가가 1억 5천, 유방암 3기부터 보험 커버가 가능했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았다는 측면들. 그래서 2009년 첫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면서 그 결과 유방암 치료제의 85%를 디스카운트 할 수 있었죠. 오리지널 업체로서는 굉장히 싫은 거죠. 1, 2부터 이제 보험 커버가 시작되다는 게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램시마 제품을 최초로 런칭했고 현재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65개사인데요.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혹은 유럽에서 상업화를 성공한 기업은 15, 개발해놓고도 상업화를 못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15개고요. 그 중에서 1조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는 회사는 4개사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가격적인 결정력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점 체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셀트론도 항상 강조하는 게 업체 수는 많지만 결국 이제 과점 체제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상위 4개사의 이제 비중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죠. 셀트론 성장 전망은요. 지금 25년에는 추가적인 제품이 늘어나서 미국 및 유럽에서 런칭 제품이 11개, 그중 1개는 오리지널, 또 진펜트라. 2030년이 되면 바이오시밀러 11개 제품이 더해질 것이고요. 작년 매출액 2.2조, 올해는 뭐 3.5조, 큰 차질 없이 달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는 5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SC에 대한 매출도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내년도 그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매출 전망이 1조 원에서 7천억 정도로 조금 다운시켰네요. 하지만 램시마 SC가 상당한 매출을 또 내주는 흐름들, 이런 것들 통해서 내년도 3조 5천억의 매출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최소 뭐 90%는 달성할 걸로 본다. 그리고 26년 7, 8조, 27년까지 10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마켓 캡, 시총 기준으로 볼 때 현대 기아를 이익률 면에서는 비슷하게 가야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순이익 얘기하는 거죠. 순이익 면에서는 이런 쪽 현대 기아 정도의 어떤 캐파를 가지는 종목과 기업과 비등한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동시에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실적 중심에 그냥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내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사측에서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2030년에 22개 제품을 통해서 매출 낼 것이다 해서 내년도도 매출 전망은 이제 올해 예상 3.5조보다 50% 이상 낼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펜트라예요. 진펜트라는 신약이죠. 신약이라는 거는 특허로 이제 보호를 받고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아도 되는 제품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IBD 장질환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도 0.16%에 해당하는 환자 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강력한 약이
인플리시맙으로 IBD에서는 이제 정평이 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펜트라는 이제 IBD 이제 가장 타겟팅하는 그리고 가장 강력하다고 보는 인플리시맙의 유일한 SC 제형이라는 측면은 진펜트의 어떤 성공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사측도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꾸준히 그렇게 커버를 드리고 있습니다. 램시마 개발이 25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펜트라 이제 출시 전까지 정맥 주사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충족된 니즈가 굉장히 컸다는 거기 때문에 진펜트라 성공은 당연한데요. 뭐 그 속도의 문제지. 이걸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임상을 다시 해서 신약으로 등록해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상을 그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럽보다 이제 론칭이 늦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인정받으면서 론칭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론칭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 지금 특허가 40년까지 돼 있어요.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이 진펜트의 어떤 업사이드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PBM 3대 PBM 등재 완료했는데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됐다고 해요. 4개월 정도. 그럼에도 내년 가이던스는 7천억을 언급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임직원에게는 좀 더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니까 사실 1조 원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유럽보다 미국 성장률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미 뭐 레퍼런스 쌓여있고, 유럽은 출시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거죠. 리얼 월드 데이터도 이제 충분히 많고, 환자의 이제 그 데이터, 그래서 장기 데이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 영업사원 잘 배치하고 또 뭐 임직원들 다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3,500개 병원을 커버 중이고, 결국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키닥터들하고 이제 직접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어떤 영업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설명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새롭게 보는 내용이에요. 칵테일 치료제 좀 예고했기도 해요. 칵테일 치료제 우리 말 그대로요. 우리 칵테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이제 그 술이잖아요.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약도 섞는다는 거죠. IBD에서 이제 UC보다는 CD, 이제 크론병이 이제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해본다. CD 환자 중에 절반은 진펜트라나 램시마로 갈 수밖에 없다. 절반은. 그래서 이게 보통 한 미국에서 한 30만 명 예상되는데 15만 명 정도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스텔라라. 내년 2월 이후 런칭하고 유럽 등은 이미 런칭한 상황이다. 스텔라라는 이제 CD에는 강하진 않는데 UC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인터루킨 23을 타깃하는 제품들, 이 부분도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이고 임상 진입을 완료했다. 그래서 진펜트라하고 인터루킨 23을 이 칵테일로 신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네요. 다케다 제품도 같이 칵테일로 준비 중이고 스텔라라도 경구용으로 개발 중이다. 계속 이제 고도화하고 시장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용 항체. 지금 이제 기껏 뭐 정맥에서 그 피하 주사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진펜트라도 바꾼 거고. 근데 이제 경구 먹는 거. 경구용 항체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중이다. 이것도 의미심장하네요. 작년에 스텔라라는 일상을 마쳤고 휴메라는 내년에 일상 들어가러 간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들을 보일지 좀 잘 봐야겠죠. 그래서 항체 기반의 신약 개발 전략을 보면요, 신약 파이프라인은 일단은 칵테일 경구용을 이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콩주게이션 제품들도 준비되어 있다. 이제 ADC 총 6개 ADC고 2개는 전임상 데이터 나와서 일부 결과를 발표했었죠. 월드 ADC에서 내년 중 3개 정도는 일상 진입 예정이고요. 다중항체 파이프라인도 4개 개발 중에 있다. 내년에 1개 정도는 전임상 데이터 발표 후 일상 진입할 예정이다. 해서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이제 점차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임상 진입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전임상에서 공개했잖아요. 미국 월드 ADC에서 CTP70, CTP71. 그래서 약간 좀 미충족된 부분들, 결국 이제 빅테크하고 빅파마하고 경쟁하는 게임인데요.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예. 내년 JP모건 컨퍼런스 통해서 상세 데이터를 오픈할 것이다. 이런 것들 아직은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 결국은 바이오시밀러 또 CDMO 업체로만 머물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신약이 최종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저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내용들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런 믿음은 갖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임상에 실패하진 않는다. 예, 실패한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체의 강점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아주 왜냐면 돈을 허투루 쓰는 기업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성 쉽지 않으면 아예 직능도 안 할 거라 보고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임상 성공의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ADC 치료제는 상당한 성공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CDMO 사업에 대한 확대 전략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사화된 것들, 이제 서정진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들은 듬성듬성 이제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좀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CDMO 사업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용역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꽤 있었다. 지난 9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사업 진출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결정은 이미 작년에 마쳤던 상황이고, CDMO 비즈니스 목표는 매출액 1000억 이상 나오게끔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로 12월 법인을 설립한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쪼개기 이렇게 하잖아요. 쪼개기 상장. 그러지 않죠. 셀트리온은 이렇게 합니다. 1차 투자는 1조 5천억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내부 자금을 조달할 예정인데 자사주까지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내년도 생산 시설에 대한 착공에 들어가고요. 인력을 추가 충원해서 한국, 미국, 유럽에다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박사 500명 이상은 필요하다. 인도에도 연구소들 만들 생각이다. 인재들이 많죠. 인도에도.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도 강국이기도 하고요. 반복 실험이 필요한 경우 인도에서 진행하고 28년 상업 가동 개시 및 매출 발생할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CMO 측면에서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CMO 사업을 개시했던 그런 이력들은 뭐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더 부가가치 높은 걸 했던 거죠.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CMO 사업을 개시한 만큼 다양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또 기존 설비 확장 노하우를 활용해서 공사 및 허가 기간 단축할 계획이며, 이런 원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그 수주 경쟁력을 증진할 것이다. 또한 항체 의약품의 개발, 임상, 허가, 생산까지 1년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항체뿐만 아니라 저분자 등 다양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강점이라는 점. 그래서 CDMO 사업에 대한 전망들, 계획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R이 들어가죠. R은 리서치겠죠. 그러니까 리서치까지 해주는 그런 어떤 CDMO, CRDMO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왜냐?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이 기업은. 기존의 노하우 및 그냥 받아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리서치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기존의 노하우 및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솔루션 제공의 기반을 확보, CRDO 플랫폼 기술도 갖추고 있다는 거. 이를 기반으로 통합 CRDMO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 내 20만 리터 기준 설계, 10만 리터 즉시 착공할 방침이고요. 28년부터는 CRDMO 매출 기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회사 설립 부지 선정 올해 안으로 할 걸로 이렇게 잡고 있고, 내년도 한국 내 공장 건설, 또 국내외 아까 인도 비롯해서 국내외 연구소를 설립하고 28년 상업 가동에 대한 부분을 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죠. 지금 자사주 매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입에서 또 일부 소각할 걸로 발표를 하고 있고, 22년부터 총 1.7조 원 매입을 진행했고 24년 발행 주식 총수의 1.6% 수준의 0.7조 원 소각을 완료했다.
약 2.2조 규모의 자사주를 활용해서 성장 동력 마련 예정이고 에비타 캐펙스 30%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국내 바이오사들 중에서는 뭐 압도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론 주주라면 정말 편안하게 이 배당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끼고 갈 수 있는 장기 주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론의 이제 이번 홍콩에서 이제 당연히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로 이제 IR을 도는 모습들이 앞으로 많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여줄 게 많죠. 이제 신약까지도 있고 또 진펜트라는 또 부분도 아주 이제 기대치를 많이 해외에서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우리가 셀트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셀트론에 대한 전망은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이해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 나오면 분석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